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사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고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증문즉설은 매우 직설적이면서도 깊은 생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사람들이 자신을 호구로 알아서 괴롭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호구로 아는 것이 괴롭다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고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우면 좋은 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를 호구로 아는 게 괴롭습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쉽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서 남에게 호구를 당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호구를 당했어요? 최근에 아는 오빠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족발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오빠의 지인까지 나와서 다 함께 먹었는데 오빠가 계산할 때쯤 저에게 내가 먹자고 했으니 내가 계산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계산해주면 되죠. 질문자도 함께 먹었잖아요. 네, 저도 먹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족발을 먹자고 권하거나 산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사주면 되죠. 사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먼저 족발을 먹자고 했으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었습니까? 상대가 먼저 권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것인데 누가 먼저 먹자고 했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같이 어울려서 먹고 내가 한턱 내면 되는 거죠. 나이도 많으신 분이 종종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힘듭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이 좀 안 맞을 뿐입니다. 거래를 해보니까 손해가 좀 있죠? 네, 그러면 거래를 끊으면 되죠. 이런 일로 관계를 끊는다면 지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인을 가지려면 투자를 좀 해야죠. 이 관계를 유지할지는 질문자의 선택에 달려있지 그 사람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빌려달라는 것 다 빌려주면 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얼마 전에 지인에게 차도 빌려주었는데 다 긁어먹고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키만 집에 가져다 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갖다 주는 것보다는 낫네요. 별일 아니에요. 친구지간에 차를 빌려서 좀 긁었으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죠. 그게 뭐 큰 걱정입니까? 질문자는 지금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고 있어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래가 하기 싫으면 거래를 끊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친구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 인간관계가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나는 거래는 안 하는 게 낫죠. 바보도 아닌데 왜 자꾸 손해나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이 관계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나는 거래는 끊는 게 낫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다 하고 생각하면 손익을 따지지 말아야 해요. 질문자는 그 두 개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손해는 또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라면 손해를 좀 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질문자는 지금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계속 믿진다면 뭐하러 장사를 해요? 그냥 문 닫는 게 낫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저를 찾습니다. 그런 거래는 안 하면 되죠. 스님은 한 번도 질문자를 찾지 않았는데 질문자는 괴로우니까 스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스님이 당신은 왜 괴로울 때마다 나를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스님의 역할은 괴로운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물어도 아무런 불평 없이 대답을 잘해주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제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잘 알아요. 그래도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대답한 대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러니 인간관계는 손익을 따지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나는 거래를 끊으면 돼요. 친구지간에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를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질문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진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번 손해를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빌려줘 놓고 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저도 힘듭니다. 질문자가 돈을 잘 빌려주니까 질문자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스님에게 와서 물을까요? 물으면 대답을 해주니까 묻는 거예요.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스님을 찾을까요? 그것처럼 질문자가 돈을 잘 빌려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커피를 사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돈을 쓰기 때문에 질문자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스님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강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여러 사람을 폭넓게 사귀고 싶으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기 싫으면 손해나는 관계는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으면 혼자 살면 돼요. 대신에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손해는 보기 싫고 친구는 갖고 싶고 이것은 질문자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윈윈하면 좋겠는데 상대가 윈윈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질문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잘 안 빌려주니까 자꾸 질문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내가 돈이 없는데 좀 빌려달라 하면 걔한테 얘기하면 빌려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자꾸 질문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질문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든지 밥을 사라고 하면 못 사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오늘 팥값을 내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먼저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는 하기 싫고 관계는 맺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질문자가 친구를 사귀고 싶으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질문자가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밥이라도 얻어먹는 재미로 만나는 겁니다. 돈이라도 빌리는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굉장한 줄 아는데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당에 있는 닭에게 모이를 주면 닭이 쫙 몰려오잖아요. 연못에 가서 물고기 먹이를 주면 물고기가 몰려오잖아요. 내가 좋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질문자는 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해서 몰려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한 달간 주다가 어느 날은 먹이를 안 주어서 물고기가 안 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를 욕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에게 윈윈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으면 좋지만 상대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내가 안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지려면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돈을 주든지 봉사를 하든지 저처럼 상담을 해주든지 뭘 베풀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베푸는 것이 싫으면 혼자 살면 돼요. 걔네들은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화라는 것이 원래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왜 필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전화를 합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밥을 사줘야 합니다. 손해를 보기 싫으면 오늘 내가 시간이 안 된다 하고 안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를 끊기 싫어서입니다. 관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질문자가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잔머리를 굴리는 보통 사람이죠.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잔머리를 그만 굴리세요. 관계를 맺으려면 투자를 좀 하고 투자를 할 형편이 안 되면 관계를 줄이세요. 모두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고 손해를 보는 거래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친구 관계로 생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거래를 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가지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손해를 보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본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거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호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투자와 희생이 필요하지만 항상 윈윈한 상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길을 걸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